자, 그 공수처가 그 지규현 부장판사의 그 룸사롱 접대 의혹 수사에 대해 착수했습니다. 예. 지금 지 부장판사는 지금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사진을 추가로 공개했어요. 예. 근데 또 이제 그 시민단체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제 공수처에 고발을 했고요. 예. 이렇게 되면 지 부장판사는 그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맞물려서 지금 고발이 2개가 된 거잖아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참 그 법관이 그 고발된다는 것 자체 예.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법관은 국민들이 보기에 마치 성역처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도사처럼 우리들의 얘기를, 국민들의 얘기를 끝까지 경청하고 증거와 양심에 따라서 재판할 거로 생각하는데 재판이 그런 룸사롱에 들나든다는 소문 자체로, 의혹 제기 자체로 법관은 이미 신뢰를 잃었습니다. 예. 이번에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검사들도 과거에 99만 원 세트가 있었잖아요. 불기소 세트가 있었잖아요. 예. 그게 결국 유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법관들이 룸사롱 가는 거 검사들의 전유물처럼 생각이 됐는데 그러니까요. 이제는 법관도 다닌다. 예. 과거에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 97년, 98년에 퇴직 법관, 그러니까 퇴직 법원에서 근무한 분이 변호사를 하시면서 술도 사드리고 무슨 용돈도 주고 해가지고 총 15명을 적발해냈는데 예. 한 분도 기소 안 했어요. 예. 그때는 징계적금 2분은 사직하고 나머지 13분은 징계적금부로 기소유예를 했어요. 예. 이렇게 법관들은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 검사들은 물론 그로 대전 법조비리 등으로 기소가 많이 됐는데 법관들이 이런 의심을 받는 것 자체가 정말 사법부 자체가 조희대 대법원장과 맞물려서 큰 불신을 받는 요소가 될 거다. 저는 어제 특히 그 재판 시작하기 전에 법대에서 자기 신상 발언을 했거든요. 예. 그것도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자기 윤석열 내란 재판을 하고 있는데도 거기서도 자기가 법조의 신뢰를 위해서 자기 이익 신상 발언을 한다. 이건 부적절하다 보거든요. 본인은 뭐 그러면서 이제 공평하게 신속하게 재판하겠다라고 말을 하던데요. 신속하게 재판을 하려면 예. 당장 윤석열이 구속해야 되고요. 박근혜 재판 때처럼 일주일에 4번을 해야 됩니다. 4번. 예. 근데 지금 느긋하게 하고 있잖아요. 이거 언제 다 합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지적받고 있고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의혹 공개하고 언론에서 뭐라 하는데 제대로 재판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밖에서 누구만 했다고 예. 제가 폭로를 했다. 예. 그러면 신경 쓰여서 방송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못하잖아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 국민들은 법관이 정말 청렴하고 의심받지 않는 상태에서 정말 재판하기를 바라고, 더군다나 이 지규현 재판부는 내란 사건을 비공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거기다가 윤석열 풀어줬죠. 재판은 천천히 하고 있죠. 예. 주민이 500명이 넘는다는데 언제 다 할 겁니까? 국민들은 윤석열이 돌아다니고 거리로 활보하니까 불안해하잖아요. 그래서 자체로 신뢰를 못 받는 겁니다. 자기가 말로, 신뢰라는 것은 말로 쌓는 게 아니고 실제 행동으로 보여줘야죠. 근데 이제 내년 2월에 이제 그 부장판사 인사가 나면 결국 지규현은 이제 부장판사 안 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럴 확률 높다고 그러던데. 그렇게 맘먹었으면 정말 더욱더 비판을 받을 겁니다. 예.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이 지금 현재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가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전에 그 최강욱 전 의원하고도 이야기해봤는데, 이 판사들이 좀 표현이 그런데 좀 새가슴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그 범생이들이라. 그래서 이번 사태를 보면 여론이 막 안 좋아지면 결국 이렇게 좀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시민단체가 반발을 하니까 가급적 공개 진행하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김용현 전 장관 그리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이게 군사 기밀이다라고 해서 비공개했다가 여론에서 반발하니까 일부 빼고는 지금 공개하겠다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군사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지금 김용현, 그다음에 노상원, 그다음에 김용군이라고 한 명 더 있죠. 수사단장, 이 세 사람을 비공개로 했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비공개 때문에 내란 일으킨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결국. 군사 기밀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내란 일으켰는데 오히려 이걸 알려야 다시는 내란이 안 일어나죠. 그래서 당연히 공개해야 되고, 법원은 지금 윤석열
혜택을 준다. 윤석열이만 애를 적용해가지고 윤석열한테 혜택을 준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잖아요. 법원이 내란 세력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진짜 이거 공개해야 되고 국민들 감시를 해야 돼요. 예. 국민의 감시를 받아야 법원이 공개되고 투명한 재판을 하게 되고 그 결과를 믿는 거죠. 우리 법원에 윤석열 그 통로 비공개 지하로 하는 거 우리 국민들이 계속 얘기하고 저희 국회에서도 이게 특혜다고 주장하니까 결국 안 됐고 결국 서관을 걸어서 가게 만들었잖아요. 예, 예. 재판도 정말 끊임없이 비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뿐만 아니라 내란 세력 모두 비공개 재판을 공개 재판을 하게 되고 그래야 이런 다시는 내란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고요. 뿐만 아니고 이런 것은 공개 재판을 해야 국민들이 알았던 증거도 다시 낼 수 있고 또 국민들이 비판도 하면서 예. 재판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죠. 당연히 공개 재판해야 되죠. 예. 그래서 어쨌든 시민단체 이렇게 반발을 하고 시민들이 하니까 이제 전에 그 지규현 부장판사도 처음에는 TV 토론을 아주 이렇게 비공개를 했다가 예. 이제 뒤늦게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지하로 통행하게 했다가 결국 포토라인에 서게 했잖아요. 예. 이런 게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바로 이게 국민의 힘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깨어있는 시민의 힘을 강조했던 그 맞습니다. 노무현 정신이랄까?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시민들께서 관심을 가지면 이게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예. 법원 판사들도 검사들도 마찬가지지만 새가슴은 맞아요. 예. 이게 출근할 때 1인 시하는 것만 봐도 신경 쓰이죠. 아, 예. 예, 왜냐하면 법원 판사들이나 검사들, 법조인들은 이 평가에 되게 예민합니다. 예. 제3자의 평가에. 그렇기 때문에 하물며 이 시민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또 법원 앞에 가서 공개 재판을 하고 그러면 새가슴들이 당연히 하지 않겠어요. 아이고,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럼요. 시대가 법원에 대해서 가장 우리 국민들의 불만이 뭐냐면 재판을 좀 공개하고 판결문 좀 공개해달라. 아, 예. 판결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지금 공개하는 것이 뭐냐면 학술 연구용으로. 연구용으로. 이건 조금 공개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법원 너네들 못 믿겠으니 판결문을 공개해라. 전부 다 공개해라. 그래야 투명하게 재판을 하게 되고 정말 국민들이 법원을 신뢰하게 되는 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법원 판결문 재판, 판결문 공개의 길은 멀고도 험한 길이고요. 예. 사법개혁의 요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그 사법개혁 그 말씀이 나오셔서 이제 드리는 질문인데 그 지난번 그 조희대 그 예. 대법원장이 6만 쪽에 이르는 그 예. 분량을 예. 이틀 만이에요, 아니면 9일 만이에요? 그 9일 만에. 9일 만에 봤다고 해야 되나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법사위에서 이렇게 막 추궁하셨잖아요. 예. 예.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 적어도 로그 기록은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한 얘기죠. 예. 근데 지금 그것도 지금 공개를 못 하겠다는 거잖아요. 재판의 독립 또는 법관의 독립성, 사법의 독립성을 주장하면서 예.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꼼수다. 또는 자기들이 내놓을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합니다. 로그 데이터는 그야말로 그냥 사법행정 재판과 무관하고요. 예. 사법행정적인 요소예요. 얼마나 기록이 몇 건 있느냐. 대법원의 기록 1년에 4만 3천 건이 접수가 되잖아요. 4만 3천 건. 예. 예. 그걸 또 공개 못 합니까? 공개하는 이유가 그 정도는 국민들한테 알려줘도 재판의 독립성, 사법의 독립성과는 관련이 없잖아요. 그럼 대법관들이 로그인을 다 했는가 안 했는가는 이거는 법원의 재판의 독립과는 저는 무관하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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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은 공개해야 되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재판 과정에 너네들 어떻게 합의했냐 이것보다는 도대체 당신들이 우리 기록을 보고 있냐 안 보고 있냐 궁금하잖아요. 정말 대법원 합의 과정은 특히 전원합의체 과정은 공개된 바가 없어요. 아, 예. 다만 박시환 대법관이라고 그분이 논문으로 이렇게 발표한 적은 한 건 있습니다. 예. 그걸 보시면 얼마나 허술하게 허술하게. 합의가 되는지 아. 알 수 있습니다. 예. 인터넷에 공개가 돼 있어요. 아, 예. 예. 역시 의원님이 법에 대해서는 그냥 누구보다 잘 아셔가지고 이렇게 시청자들의 궁금한 사항을 잘 풀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잘 풀려 할 때. 그 지난번에 예, 말씀하십시오. 법은 어렵습니다. 이제 예. 하려면 쉽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그 설명하다 보면 들으시는 시민들 그 입장에서 말하다 보면 어려운 말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예. 하지만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만 일반 시민들은 왜 이렇게 법률적 용어가 이렇게 어려운가, 좀 쉽게 풀었으면 안 되나, 뭐 그런 여론이 많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걸 굳이 이렇게 어렵게 써야 되는지. 과거에 그 의학 용어하고 법률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예. 이게 이제 말하자면 전문가들이 자기들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법을 어렵게 용어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아,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예, 예. 뭔가 좀 유식한 것처럼 보이고. 권위 있게 보이기 예. 위해서. 예. 과거 이제 의사들이 우리는 다리끼 하면 되는데 예. 맥립종. 그럼 발목이 뭐 삐었다든가 또는 그 약간 부었다 그러면 염좌 하잖아요. 염좌. 너무 어렵잖아요. 예, 예. 이렇게 하듯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 용어를 가능한 쉽게 만드는 게 좋죠. 그렇지만 이게 너무 관행적으로 쓰는 용어가 많아가지고 완벽하게 다 이렇게 국민들이 쉽게 하면 바꾸면 이상적이겠지만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가능한 저희 법률 만들 때 저도 법사에 있지만 쉽게 용어를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아유, 좋은 현상입니다. 그 지난번에 법사위에서 그 네. 조의대 청문회 때 나온 이야기가 이제 특검법, 그 다음에 대법관 증원, 그리고 이제 예. 사심제 이야기 나왔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대법관들이 늘 하는 말이 우리 사람이 너무 부족해서 힘들다. 예. 그러니까 지금 14명을 지금 100명까지 늘려주냐는데 정작 지금 반대하고 있잖아요. 반대하죠.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늘려주겠다는데 반대하는 걸. 대법원이 지금까지 70년 역사상 대법관 수 늘리는 걸 가장 많이 반대하죠. 예. 그 이유가 권위 이런 걸 생각하는 거죠. 숫자가 많으면 권위가 떨어진다. 그런데 권위는 자기들 주장이라든가 자기들이 말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세워야죠. 국민들이 믿어주고 권위를 인정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대법원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의 연간 사건이 43,000건이에요. 43,000건. 예. 그러면 10분이 재판한다 치고 1년이면 43,000건, 4,300건. 4,300건. 예. 4,000건을 재판한다 하면 하루에 10건씩 한다는 거잖아요. 하루에 10건. 예. 예. 그 중요한 사건, 대법원까지 갈 정도는 다 중요한 정말 사건이에요. 중요한 사건인데. 예. 이 사건이 하루에 10건 중에 하나 끼어가지고 하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말이 그렇지 하루 10건이라고 치더라도 한 건당 막 몇만 페이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예. 대법원까지 올라왔으니까. 예. 예. 어느 대법관 말씀 들어보면 기록이 자기 키가 막 더 커가지고 서서 본다는 거예요, 기록을. 예, 예. 골무를 끼고. 골물 끼고. 예. 그런데 이런 하루에 10건씩 심판을 한다, 재판을 한다? 아무래도 너무 많죠. 그래서 국민들이 권리 보장을 잘 하려면 대법관 수를 늘려야 되고 또 대법관들 입장에 봐도 너무 과로니까 늘려야 되는 거 맞을 것 같은데 대법원은 지금까지 계속 반대하고 지난 정권 때 상고법원을 만들려고 했어요. 자기들 대법관이 그대로 있고. 예. 그러니까 대법원 밑에 상고법원을 만들어가지고 상고심만 처리하게 하고. 그때 양승태 대법원이랑. 예.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진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고 싶어 하지 그렇게 꼼수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재판 받는 것은 좀 안 맞죠. 그러니까 지금 이성현 의원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대법관들이 힘드니까 지금 대법관 증원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갈 거냐 아니면 100명으로 할 거냐가 논쟁인데 당연히 100명으로 가야겠습니다. 지금 30명이 아니고. 어? 우리 국민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예. 그런데 대법관들은 적으면 적어서. 그렇지만 늘려야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지금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대법관 그렇습니다. 수를 늘려서 제일 중요한 건 대법관 수를 늘려야 한다. 그래야 다양한 대법관이 가죠. 지금 현재는 특정대학, 특정과 출신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한 동창회, 동문회 같은 느낌을 갖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명이 다수견으로 몰려가는 이런 상황이 생겼잖아요. 예. 중요한 것이 다양성. 출신, 근로자를 대표하는 분들, 환경을 대표하는 분들, 또 여성을 대표하는 분들, 장애인을 대표하는 분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그런 사람들 합의를 통해서 판례를 만들어 가야 정말 국민들이 공감하는 판결이 나오는데 지금 특정 대학, 특정과 출신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이 뻔하잖아요. 그 구성의 다양성 정말 중요합니다. 특정 대학 특정과 아마 시청자들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말씀하지 않으셔도 S대 특정과 뭐 저기 일부에서는 뭐 내란과 막 그러던데. 예. 아니 오죽했으면 국민들이 그런 말 할까 지금 참 답답합니다. 보는 저도.